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5일 새벽 4시 3분입니다. 이 노래나 음악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과 머리에 남느냐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까지 보았던 영화 중에서 가장 근사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음악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훌륭한 영화가 뭐냐 하면은 닥터 지바고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개봉되었던 닥터 지바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에 워낙 자주 상영을 하니까 저는 아마 닥터 지바고를 7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독 데이비드 린의 작품이고, 오마 샤리프, 줄리 크리스티 두 분이 주연하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영화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필버그가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가 닥터 지바고 같은 영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 중에서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닥터 지바고 하면은 노래가, 음악이 기억납니다. Somewhere My Love라는 제목의 주제가입니다. 이 기타 소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 악기가 러시아의 전통 악기입니다. 이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이 악기 이름이 발랄라이카입니다. 발랄라이카로 뜯는 듯한 소리로 울려 퍼지는 이 랄라의 테마라고 그러기도 하죠. Somewhere My Love는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레이 커니프 악단이 연주를 하고, 그 노래 부른 가수는 뭐 앤디 윌리엄스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서론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노래가, 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죠. 잉글리드 버그만, 험프리 보가트가 나오는 카사블랑카를 본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영화도 아마 저는 한 4번 본 듯 합니다. 모로코 2차 세계대전 중에 모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어디냐고 물으면 두 장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비행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바에서 프랑스 사람들과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독일 장교들 사이에 노래 대결을 합니다. 독일 장교들은 군가를 부르는 걸 지켜보고 있던 그 프랑스 교민들은 그 조연하는 배우의 지휘하에 일어서 가지고 라 마르세이에즈를 부릅니다. 프랑스 국가죠. 라 마르세이에즈를 부르고 군가를 부르고 한참 대결을 하다가 결국 군가를 부르던 독일 장교들이 주저앉고 맙니다. 왜냐? 워낙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라 마르세이에즈를 열창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감동이 올 수가 없습니다. 라 마르세이에즈라는 국가는 아마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입니다. 혁명기에, 프랑스 대혁명 때 만든 국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장면이 머리에 남느냐? 역시 노래,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오신 신상옥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음악이 바로 어떤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사람들의 뇌리와 가슴에 이렇게 꽂히게 될 때 그 영화가 불멸의 영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 때 고위 공직자를 지내시고 요사이는 8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애국의 목소리를 내는 두 분과 만나서 황영웅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80대를 지금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되시는 분이 갑자기 흐느꼈습니다. 아, 이 노래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흐느끼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아니라 소녀같이 보였습니다. 소녀 같은 감상을 아직도 80대에 지니고 계시다는 게 참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결국 노래의 힘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어느 신문사의 간부하고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성분인데 지금 5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이분이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는데 황영웅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임영웅 씨를 좋아를 했는데 황영웅의 노래를 듣고는 황영웅 노래를 좋아하다가 그게 완전히 빠지게 되고 잠을 잘 때도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자면은 그렇게 잠이 잘 올 뿐만 아니라 푹 잠답니다. 그러다가 황영웅 하차 뒤에는 요사이 속이 상해서 죽겠다고 저한테 호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호소를 제가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많은 교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노래라는 게 직업의 상하 구분이 없구나. 고생하는 사람만 황영웅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도 황영웅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동안에 우리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 분들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성공한 경우인데 그분들도 황영웅 노래를 가지고 미안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이게 황영웅 사태라고 불렀는데 황영웅 사태는 이건 사실은 언론의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영웅 인권 탄압 사건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난 과거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노래 다시 부르려고 하면은 왜 팬 미팅 하느냐, 왜 자선 콘서트 준비하려고 하느냐, 자숙해라, 반성해라 이렇게 윽박 지르고 그 윽박 지르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적고 그게 우 따라가고 그래서 황영웅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노래도 부를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천재 가수들을 노래 부르지 말라고 압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세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은 야만국가 취급을 받습니까? 다행히 외신 기자들이 이걸 기사를 안 써서 그렇지. 만약 이게 선진국에 알려지면은 대한민국 BTS로 아주 음악 좋아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가수 탄압하는 나라가 아니냐. 북한과 같은 동급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빠져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황영웅 가수에게 우리가 지금 저는 빼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에서 알려지면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면이 하나 있습니다. 황영웅 사태는 황영웅 인권 탄압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 현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치유의 효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황영웅 신드롬입니다. 황영웅 신드롬은 의학적으로 분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웅 노래 듣고 저희 방송을 듣고 하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라는 분이 많으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윈윈이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은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일이 나쁜 쪽으로 되어가지고 몰락하고, 선순환,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면은 다 잘 되고 그게 확산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갑재 TV 동영상에 붙어 있는 글들을 소개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필님을 존경해온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쓰신 책들이 이사시에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즘 시사평론을 안 하시더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황영웅 변론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안타까운 음폭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황영웅은 몇 분의 시간으로 우리를 감동짓게 합니다. 밤새워 읽어 느끼는 베스트 명작보다 쉽게 인생을 느끼게 해주는 예술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부르는 노래마다 전해주는 울림이 너무 큰 예술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 목이 메입니다. 하루 일과 중 선생님 말씀 듣고 황영웅님 노래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사는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황영웅 가수님, 지금은 고달픈 시간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서 좋은 노래 많이 불러줄 거라 믿습니다. 조 선생님, 황영웅 가수의 하차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새벽에 수면제 바나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에 바위돌을 얹어놓고 살다가 선생님 방송을 듣고부터 바위돌이 점점 작아지더니 지금은 작은 돌멩이로 변했네요.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선생님과 아름다운 답글을 달아주신 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5명이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갔다. 요즘은 민감해서 임명웅, 황영웅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좀 꺼린다. 내가 먼저 담대하게 황영웅님 100년의 약속 노래 들어봤느냐고 말을 꺼냈다. 한 명은 듣고 3명은 못 들었다고 해서 멜론을 켜서 듣게 하였다. 멜론 차트라고 있죠. 멜론 음원 사이트입니다. 노래 너무 잘한다고 목소리가 좋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나온 거짓 제보를 말하길래 그때부터 나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황영웅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다. 2명은 주위에서 잘못된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억울할 거라고 하고 옹호하는 사람이고, 2명은 유튜브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나의 열변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다 바뀌어버렸네요. 악한 돈벌이 유튜버들의 거짓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지 천불이 난다. 조갑재 선생님의 대변해 주시는 말씀은 꼭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같다. 사랑하는 황영웅님이 당당하게 쓰는 그날을 기약하여
하며 우리 팬들은 단합하여 반드시 명예회복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 가수님 예방주사 무척 큰 거 맞으셔서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분께 제일 먼저 기도드립니다. 내 친아들은 뒷전이고 황영웅 신드롬의 핵심인 노래의 치유 효과라고 할까요? 노래의 선한 어떤 순환을 바로 이게 사례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4명이나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또 본인은 아들보다도 황영웅이 잘 되라고 지금 기도를 한답니다. 미경씨란 분입니다. 오늘 잠깐 동안 말씀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황영웅 가수 인생아 고마웠다 노래 들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잘못 살아온 줄 알았는데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마음먹으니 행복했습니다. 노래는 가사와 곡조, 부르는 가수 삼위일체가 맞아야죠. 영원한 내 사랑, 안 볼 때 없을 때, 요즘 새로 나온 100년의 약속 모두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황영웅 가수 위해 해주시는 말씀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황영웅님의 노래는 신기하게도 들어도 질리거나 싫지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힐링을 주는 우리들의 마음의 위로자요 비타민입니다. 미자씨란 분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태껏 어떤 가수한테도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황영웅 가수님은 영혼까지 깨어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빨리 만나볼 수 있는 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까지 깨어나게 한다. 이 황영웅의 노래는 온 몸과 영혼을 태워서 부르는 노래이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 단순한 마음이나 뇌리가 아니라 그냥 영혼을 건드린다는 거죠. 영혼과 영혼이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혼이 뭐냐 하면은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고 했을 때, 영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좀 감이 다르죠.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은 인간은 몸이 망가져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신이 망가져도 의사 찾아가면 된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은 이게 속수무책이다. 그런 식으로 비교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란이란 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분 인생아 고마웠다를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선생님, 황영웅 가수님 이리 아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를 듣고 사연이 많으신 분들의 울림을 듣다 보면 제 사연은 정말 수많은 모래 속의 모난 자갈에 불과함을 느낍니다. 황영웅 가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면 지금쯤 상황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댓글에 이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 노래처럼 인생아 정말 고마웠다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인생이 열심히 살았고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한 거 그거 떠나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꽉 채워준, 그리고 배울 것이 많아서 아름다웠다 하는 이 노래를 듣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마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영웅 노래가 2차, 3차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2차 가해, 3차 가해 이렇게 나가는데 황영웅의 선행은 노래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좋은 비타민 같은, 청량제 같은, 보약 같은, 치료제 같은,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황영웅 신드롬은 이거 무슨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노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노래인 것 같습니다. 황영웅 님이 불러 감동이 더해져서 더 눈물이 나는 곡입니다.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만드는 곡입니다. 마지막에 황영웅 노래 들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산책길에 모르는 아줌마가 옆으로 와서 황영웅 가수가 너무 노래 잘하는데 하차해서 안타깝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70대로 보이는 분이 우리가 한 말 한참 동안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드러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황영웅 가수 노래로 위로받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혜주씨,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하시는 조갑재 선생님 도대체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또 폭풍 눈물이 쏟아지네요. 영웅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삶의 영향력을 전파해 주시고 선생님께서는 정의롭고 선한 영향력으로 저희에게 삶의 가치를 높여 주시니 두 분께서는 진정 어느 날 저희에게 선물처럼 다가와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구원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한 최고의 극찬입니다. 저는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께서는 진정 어느 날 저희에게 선물처럼 다가와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구원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새겨가지고 어디에 좀 보관해 놔야 되겠습니다. 황영웅이를 다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국민들이 적극 나서라. 조갑재님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대인 드레퓨스 사건 때 에밀 졸라가 과감히 유대인 드레퓨스를 변호하여 큰 반응을 일으켰는데 바로 21세기 에밀 졸라가 조갑재다. 나는 고발한다. 우리 모두 황영웅이다. 이분은 문학도 같은데요. 에밀 졸라 프랑스의 19세기 유명한 작가가 드레퓨스라는 장교가 저질르지도 않은 범죄로 몰려가지고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드레퓨스를 옹호하는 그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때 쓴 글이 나는 고발한다 였습니다. 수일한 분, 내가 저 세상 가야 할 때 황영웅님 노래 들으면 편안히 갈 것 같고 어쩌면 천당 갈 것 같네요. 식사하신 분들이 느끼듯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저 세상 가야 될 때 황영웅님 노래 들으면 편안히 갈 것 같고 어쩌면 천당 갈 것 같네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때 있었던 그 방송을 듣고 서신 분입니다.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조갑재 선생님 방송 듣는 내내 너무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차관 출신인 그 여성 어르신, 장군 출신인 그 남성 어르신도 황영웅님의 노래에 울림을 받으셨군요. 조갑재 선생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름아름 황영웅에 대해 알게 되고 당당히 무대에서 노래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정순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길게 쓰셨습니다.
연속극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복수에, 폭행에, 사기에 관한 가슴 막히는 연속극은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사 프로 뉴스에 꽂혀서 살았습니다. 몇 년을 국민은 외면하고 지난 정부 잡아들이고 북한과 중국에 빌붙는 것 같고 민주주의가 상해가는 끼리끼리 정치판에 염증이 났습니다. 다시 뉴스는 치우고 답답하고 막힌 마음을 미운 오리새끼나 돌싱 포맨을 보며 그나마 편안한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황영웅이 나와서 숨이 막히는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와서 새벽 4시에 깨어나면 유튜브를 보며 밤 잠들 때까지 보고 듣고 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황장애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TV 황영웅 재방송을 여기저기 돌려보며 나오지 아니하니 다시 힘든 시간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사람들한테도 답답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알고 있지만 그들도 어쩌지 못하죠. 그냥 지켜볼 뿐. 절절한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을 보는 것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었는데 이 시간 돌싱 포맨 제 방을 무심히 보며 쓰고 있네요. 답답하니 2kg 몸무게가 빠져버렸네요. 이분은 황영웅 노래를 더 많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황영웅 노래 하면은 하나 특징이 반복 청취입니다. 보통 노래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그런데 황영웅 노래를 하루에도 몇십 분 듣는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질리지가 않고 그런데도 더 즐거움이 솟아난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 이상의 그 무엇이 지금 담겨 있고 그 무엇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이걸 저는 황영웅 신드롬이라고 하겠습니다. 승님 감사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고도 언론의 폭격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결성 6억 원을 포기하고 하차해야 했던 아까운 신인 가수를 선생님께서 거의 출중한 노래 실력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무차별 언론 폭격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편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황영웅님 PR 전도사까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외로 불타는 트롯맨 시청을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팬들도 황영웅님 노래를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 보내주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팬가입을 유도합니다. 황영웅님 살리는 방법은 팬가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동입니다. 전 진짜 감동은 있을지언정 눈물이 안 나오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눈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조갑재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힘없는 시민은 감히 표현조차도 잘 못합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에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인데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답니다. 이 눈물의 치유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저도 요사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댓글 편지를 읽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았던 한과 억울함 또는 희망 이런 걸 다 보태가지고 실컷 울고 나면은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전 국민 우는 시간 한 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1984년은 오늘의 북한과 너무나 흡사한 걸로 유명한데 거기 보면은 그 오세아니아라는 이 전체주의 국가를 다스리는 이 빅브라더라는 독재자는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정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종의 뭡니까 이거?
욕설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다 짐승이 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하면서 정오의 말을 내뱉어야 된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런 시간을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기 대회. 그런데 황영웅 팬들은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신드롬은 그 무엇이 그 안에 있다. 그걸 계속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